92번입니다. 콘크리트에 뭐라 그러면 콘크리트에 탄산화, 콘크리트가요 산화된다 이 말, 탄산화 썩는다 이 말이죠. 콘크리트 산화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들, 탄산가스의 농도라든지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 조건도 당연히 탄산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요,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탄산화의 진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셋째, 탄산화 부분은 페놀프레타인액을 분무해도 착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가 경량 골재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화 방기 대책은 뭐 초기에 탄산가스 접촉을 금지한다든지 피복 두께와 부재 단면을 증가시킨다든지 습도는 높고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든지 A 감수제 유정화제를 사용한다든지 WCB를 낮출 것이 다짐 양생을 철저한다든지 경량 골재라든지 혼합 시멘트를 사용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9년 9월 21일 날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은요 골재의 실정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정률은요 골재 이평의 양분을 평가하는 지표죠. 둘째, 부순자갈의 지가시 그 이평 때문에 강자갈의 실정률보다 적다. 맞는 말입니다. 실정률을 산정 시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 밀도를 말하는 거고요.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할 경우 골재의 밀도가 클수록 실정률은 어떻게 작아지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실정률은 분체에 입체를 넣었을 때 용적에 대한 분체나 입체의 체적 비율로서 골재의 비중이 크면 어떻게 이놈이 작아지고 이놈이 작으면 이놈이 커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5-41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94번입니다. 꼭 알아야 돼. 94번. 똑같은 거지만 혼돈될 수 있는 것이죠. 열처리입니다. 강의 열처리 관계없는 것은 근데 강의 열처리. 첫째, 불림입니다. 불림이라는 어떤 표준강을 만드는 거예요. 담금질 말 그대로 단단하게 하는 거죠. 경도를 높이는 거예요. 단조는요, 우리 단조라는 것은 열처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선가공의 일종으로 금속을 바로 이렇게 해도 그 열을 가해가 너리치고 이쪽으로 너리치고 완전히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가지고 단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조한 금속이 가장 비싸고 단비라든지 또는 군용 칼 같은 거 좋은 것은 대개 다 단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답은 단조고요. 뜨임은 뭐요? 인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불림은요, 소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본말로 영어로 노르마리징이라 그러는데 강을 잘 봐요. 800에 1000도씩 가열한 후 공기 중에서 식히면 공기 중에서 식히면 불림이에요. 불림이에요. 공냉이에서 식히면 불림이고 요걸 잘 불림 똑같거든요. 강을 800에서 1000도씨로 가야 하는 어디 노속에 천천히 식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불림이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논행이라 그래. 논행. 그 요거는 소둔이에요. 요거는. 근데 담금질은 강을 800, 1000도씩 가야 하는 물 또는 기름 속에 서서히 급히 내가하여 인성을 경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담금질. 이거는 반드시 급히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뜨임은요, 소리라 그래도 템퍼링이죠. 담금질 하는 후 다시 200에서 600도씨로 가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불림이 그러면 물렁물렁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노속에 식혀서 일정한 온도에서 식히는 걸 말하고, 불림은요, 공기 중에 식힌다. 그래서 하나만 안 돼. 불림은 어디에 식힌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속에서 식힌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95번은 석고보드의 특성에 관한 설명. 석고보드는 요사이 우리가 문제가 되죠. 뭐 하여튼 석고보드는 해체했을 때 30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석고보드의 특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석고보드는 흡수로 인해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돼. 그렇죠. 습기가 차면 얘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신축 늘어나고 오므라드는 켜서 균열이 그 위험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균열의 위험이. 신축 변형이 있다는 건 석고에 있잖아요. 흡수가 없으면 신축 변형이 있나 없나? 전혀 없죠. 늘어나도 않고 오므라들 때 그래서 전정제를 쓰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부식도 안 됩니다. 사람도 죽을 수 있는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단열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천정 내병 마감제 보호도 내습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음성이 방화성과 불도안타 차음성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22쪽에 있습니다. 5-104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날은요,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96번입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 시멘트의 응결 시간은 어때요? 우리는 초결이 1시간, 종결이 10시간이죠.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분말도가 작을수록 수량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짧아진다. 반드시 분말도가 높을수록 또는 클수록 수량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아니죠. 응결이 빨리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야 시멘트가 잘 양생되겠죠. 틀렸어요, 벌써. 2번 시멘트 안정성 측정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시멘트 비중은요, 소성 온도보다 성분에 따라 다르면 동일 시멘트 비가 풍부한 것일수록 작습니다. 넷째, 시멘트 비포면적이 너무 크면 풍화하기 쉽고 수화열에 의한 충혈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응결이라는 것은 사용 수량이 많을수록 늦고 온도가 높고 분발도가 클수록 역시 어떻게 응결이 빠르고 되죠. 석고를 첨가하면 응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5-32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있습니다. 2018년 9월 15일에는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습니다. 97번입니다. 안료를 적은 양의 물로 용이하여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한 분말 상태의 도료는 지금 만능 도료죠. 이게 뭐 실내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칠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수성 페인트. 답은 1번인데요. 바로 수성 페인트는 강물성 탄산칼슘 규산 알루미늄 가루에 티탄백 안료를 첨가하고 수용성 호질물 카세인이나 녹말 등을 혼합한 것이 바로 수용성 페인트죠. 특히 수용성 포는 내외장재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만능 페인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5-123쪽에 있습니다. 98번입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에 대해 프리플레이스드에 사용하는 골재에 대해 우리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대한 건데 사용되는 골재에 대한 겁니다.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굵은 골재 최소 치수는 15mm 이상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부재 단면 최소 치수 또는 4분의 1 이하. 철근 콘크리트 경우 철근 순간격은 3분의 2 이하로 해야 합니다. 둘째, 굵은 골재 최소 치수와 최소 치수의 차이를 작게 하면 굵은 골재 실정률이 커지고 해야 되는데요. 뭐요? 작아지게 되겠죠. 주위 모르타르 소량은 어떻게 많아지게 되겠죠. 답은 요게 틀렸어. 답은 2번입니다. 대규모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굵은 골재 최소 치수를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넷째, 골재 적절한 입도 분포를 위해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최소 치수의 2 내지 4배 정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보면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라는 것은 굵은 골재를 거푸에서 미리 넣어두고 후에 파이프를 통해서 모르타르를 압입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압입하여 탓을 합니다. 중요한 골재나 굵은 골재를 쓰는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하는 공법이고 골재 간의 압입한 모르타르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모르타르 속에도 특수한 혼합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는 통상 용도는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잘 나옵니다.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가장 적합한 거 널리 쓰는 것 답이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46 2019년 9월 21일 날 문제 73번으로 나왔습니다. 또 2018년 4월 28일 2019년 9월 기사에도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라든지 보강용 섬유 제조는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뭐 콘크리트 PCP죠. PCP.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은 우리 강도 콘크리트 구조 강도 보강용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구조제로 볼 수가 있죠.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주로 콘크리트 인장 강도와 외환약, 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콘크리트고요. 섬유 보강제는 유리를 넣어서 시공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섬유 보강은 그다음 유리 섬유 보강, 탄소 섬유, 비닐 섬유가 있는데 이 PCP라는 것은요.
알칼리로이드를 합성하는 향정신약품 이외에도 일종의 우리 건설에도 PCP가 있죠. 어쨌든 사용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 내약품성이에요. 내마모성입니다. 그러니까 약품에도 강하고 마모 딸지 않고 썩지도 않고 우수하여 화학 공장에 방수층을 겸한 바닥 마무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만능이죠. 지금 어디서 씁니까? 농구장에도 가면 깔아놨어요. 그죠? 바로 이게는 에폭시 도막 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폭시 수에 칠하여 0.1에서 0.2mm 얇은 도막을 형성하고 내약품성, 마모성이 우수 화학 공장의 바닥 마무리 재료로 사용하지만 그런데 나쁜 점이 있어요. 워낙 고가예요. 고가.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하면 크랙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구성이 약한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2019년 9월 21일 건설안전기사 제4회입니다. 4회를 건설 재료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6과목이에요. 6과목을 가지고 우리는 종합장이라고 그러죠. 바로 종합장에서 여러분을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